안녕하십니까. 시장공감10 시작합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마음을 좀 내려놓으니까 주가가 또 오르는데요. 2300 밑으로도 좀 익숙해질 때가 되니까 주가가 또 강하게 반등해 오는데요. 워낙 사실은 좋은 뉴스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요. 좋은 뉴스가 눈에 하나 띄어서 최근에 상품 가격이 좀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천연가스 가격도 내리고요. 여러 밀이라든지 곡물 가격, 공급이 좀 늘고요. 작황이 괜찮다는 얘기고, 무엇보다 이제 이쪽 상품 쪽으로 들어갔던 그 선물 시장의 큰 손들이 이제 좀 수익을 차익 실현하고 나와서 상품 가격이 떨어진다는 거라 인플레를 좀 둔화시킬 수 있는 완전히 피크아웃의 요인이 된다. 이렇게 보기에는 아직은 어려울 거고요. 전반적으로 좀 고점 신호를 만드는 모양새로 나타내주기를 바랍니다. 지수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2차 전지에 대한 걱정이 사실 제일 컸잖아요, 최근에는. 근데 LG엔솔에 대한 해석도 달리 나오면서 2차 전지, 오늘은 소부장 이런 쪽이 올라줘서 주가가 오르고요. 코스피가 1.6%, 코스닥은 3% 가까이 강한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흥분할 일은 여전히 없다. 여전히 사실은 반등의 영역으로 보면서 오늘이 아니라 어제까지 가졌던 전략들을 고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시장 전략, 다양한 종목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 코너, 잠겨진 종목의 비밀을 풀어라. 잠금 해제로 출발하겠습니다. 짧은 1시간입니다만 1시간 사이에 상승하는 종목 개수 늘고 있고요. 종목들의 상승 탄력도 굉장히 좋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외국인의 매수 강도는 강해지죠. 하지만 아직 1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 수차례 되어봤듯이 장 마감까지, 그리고 내일은 또 그 다음 날은 어떨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마냥 흥분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차분하게 종목에 대한 전략 지금부터 저희와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박근형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부터가 좀 흥분해서는 안 되는데 또 오늘 상승 특징주들이 곳곳에서 눈에 띄니까 괜히 또 들뜨기 마련입니다. 드디어 좀 가줄 것인가 싶은 종목들이 있어요. LG 이노텍이요. 오늘장 시세가 7% 정도 상승으로 나고 있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 6월에 시장과 함께 같이 밀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다른 종목의 급락보다는 좀 견조했는데 네. 결국에는 9월에 있을 애플 신작 모멘텀을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국내 증시를 끌어내렸던 그 장 막판의 악재 소식이 그 애플이 10% TSMC 쪽으로 오더컷을 했다. 네. 루머가 돌았죠. 근데 이게 주말 사이에 그 대만 애널리스트 고명치에 통해서 트위터가 되면서 전면 반박이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 오더컷을 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더컷을 하지 않고 애플 같은 경우는 다소 출시, 그 공급 지연을 조금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10% 오더컷은 근거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애플 이번에 새로 나온 아이폰 14 모델은 중국에서 기존 수요보다 훨씬 더 폭증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관련된 지금 반도체 관련주도 지금 굉장히 좋잖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속절없이 빠지다가 오늘 거의 4, 5% 가까이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약간의 그 노이즈를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이런 루머들이 계속 돌아다닙니다. 근거가 없는 이야기들이 돌아다니는데 이런 부분들 통해서라도 좀 근절이 돼야 될 것 같고요. LG에너텍 같은 경우는 IT 중에서 그래도 실적이 굉장히 견조한 편입니다. 그 2분기 실적도 지금 영업이익이 2,838억까지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아마 시장 컨센을 충분히 상회할 수 있는 것 같고 아마 전년비로서는 87% 영업이익이 급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LG에너텍은 잘 아시다시피 어쨌든 애플 관련된 이슈가 굉장히 많이 접해지는 부분인데요. 지금 광학솔루션이나 매출 이런 부분들의 영업이익단이 상당히 견조할 것 같습니다. 이 광학솔루션의 매출액은 44% 그리고 영업이익은 164%나 급증하면서 전사 실적을 끌어갈 걸로 보이는데 광학솔루션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카메라 이쪽이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IT 제품의 수요 약세이긴 하지만 아이폰의 중국 수요나 글로벌 수요는 여전히 탄탄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판매량이 양호했던
빠졌던 것이 조입니다. 하반기에도 역대급 실적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아서 최근에 주가가 어느 정도 빠진 이후에 굉장히 매력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고 역시 지금 불확실 속에 IT 쪽에서는 결국 실적 호전을 충분히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아마 슬림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결국은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국내외 테크 업체들의 2분기 실적 발표가 되어 있는데 연간 전망치가 하향 조정이 대부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LG이노텍처럼 연간 실적 조정이 상향 조정되는 IT 대형주들이 상당히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오늘 뭐 상승 하루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좀 더 중장기적인 그림에서는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이노텍 말씀 주셨어요. 그런데요. LG이노텍과 MLCC 부분을 제외하고는 비슷한 모멘텀을 받는 게 또 삼성전기 아닙니까? 부장님께서는 LG이노텍과 삼성전기를 놓고 고민하신다면 어느 쪽에 지금 더 점수를 주실 것 같아요? 실적 단으로 본다면 지금 LG이노텍이 훨씬 더 좀 좋은 분위기고요. 삼성전기도 2분기 실적은 상당히 양호합니다. 우려였던 것보다 상당히 양호하게 나올 걸로 보이고 그다음에 3분기 실적이 2분기보다 우상향 그림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신작들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삼성전기는 중국의 그 스마트폰 수요나 이런 것들이 약간 연동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 팔리는 뭐 중저가 폰에 대한 IT 관련된 부품이 들어가기 때문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키지 기판 여전히 괜찮고요. 최근에 패키지 기판 업종들이 많이 빠졌는데 이 빠진 이유는 DDR5가 관련해서 내년 정도로 2분기로 조금 연기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이제 사파이어 래피드의 인텔의 출시가 약간 연기되는 분위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부분에서 DDR5 관련된 패키지 기판 쪽이 좀 많이 빠졌는데 전기도 뭐 그런 과정에서 같이 빠졌다 보시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키지 기판은 여전히 수요 대비 공급이 쇼티지이기 때문에 저희는 업황이 좋을 걸로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뭐 연기는 되는 건 사실일 것 같아요. 약간 사파이어 래피드 출시가 연기되는 건 맞는데 그게 뭐 시간의 문제이지 큰 문제는 아닐 것 같다. 다만 하반기에 대한 부분들이 다소 기대감이 높아졌던 것이 약간 눈높이가 낮춰지는 부분인데 삼성전기는 그거 말고도 많죠. MLCC도 있고요. 그다음에 패키지 기판도 있고 그다음에 FCBGA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증설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에서 굉장히 아직은 쇼티지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또 신작 모멘텀이 아마 삼성전자도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지금 8월 정도에 나올 거기 때문에 하반기 성수기를 생각한다면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상당히 너무 싸다른 부분이고요. 역대적으로 지금 밸류에이션 하단 부분까지 너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본다면 삼성전기도 지금 부분은 상당히 아직도 오늘 주가가 조금 오르긴 했지만 아직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 말씀드리겠습니다. LG이노텍이나 삼성전기 두 종목 모두 다 좀 우호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하반기 흐름 기대해 볼게요. 자,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질문도 좀 드려보고 싶어요. 2분기 실적 적자를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많죠. LG이노텍은 그래도 오르막길 내리막길이 있었는데 이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거의 내리막길이었어요. 올해 한 번 정도 좀 반짝 올랐었나요? 그 뒤로는 고개조차 못 들었는데 오늘장 일단 상승세 나옵니다. 3% 정도요. 의미 부여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손이 안 갑니다. 2분기 적자 가능성이 높습니다. LCD 같은 경우는 지금 패널 가격이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썩 좋아 보이지 않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따라 2분기 전체적으로 영업 적자가 2,700억까지 적자가 나올 거로 봅니다. 그런데 이게 뭐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하면은 뭐 적자를 하더라도 바닥이다 해서 이제 좀 LG 디스플레이 좀 살 수는 있는데요. LCD 패널 관련된 그 수요 부진이라든지 가동률 하락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OLED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향후로 나갈 수 있다고 기대를 많이 했죠. OLED 패널 같은 경우에 아마 WOLED를 삼성전자가 올해 TV를 내놓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전자가 아마 올해는 안 가져가는 걸로 이야기가 된 것 같습니다. 수요나 여러 가지 경기가 좀 좋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마 그 부분들이 가이던스가 아마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LCD가 좀 주춤하더라도 OLED 쪽에 수요가 받쳐주면서 LG 디스플레이 하반기 기대감이 있었지만 OLED가 삼성전자, 삼성 쪽으로 가지 않는 부분들이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된다면 OLED 쪽의 기대감 다시 낮아지겠죠.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TV 같은 경우도 작년 대비 매출이 30%나 급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미 시장은 팬데믹 때 2000년, 2021년도에 많은 걸 샀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에어컨이라든지 TV, 냉장고, 가전들 많이 샀기 때문에 특히 TV 같은 경우도 올해 들어서는 작년 대비 30% 이상 급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LCD 패널의 가격 인하로 어려운 영업 환경이 지속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에 대해서 모멘텀이 좀 약화되고 있고 OLED를 조금 기대했던 부분들까지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장은 LG 디스플레이의 어떤 뭐 모멘텀이라 그럴까 매력도는 굉장히 떨어져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LG이노텍과 삼성전기 쪽으로 손이 가고 LG 디스플레이는 솔직히 많이 빠져 있지만 너무 많이 빠진 종목들은 시장에 너무 많다. 좋은 종목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많이 빠졌다라는 게 언제나 매수의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많이 빠진 게 많을 때는요.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잔금 해제 종목 첫 번째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개인 투자자분들 정말 궁금하실 것 같아요. SK하이닉스 정상화로 향하는 길, 어찌 보면 정말 기다렸던 말입니다. 포인트 열어봅니다. SK하이닉스가 오늘 외국인의 매수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고객사 재고 정상화 과정, 이 모멘텀을 시작으로 좀 얘기 좀 풀어주세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와 곁들여서 지금 많이 빠진 반도체 쪽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본적인 애플의 출하량은 크게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는 고객들의 뭐 재고 자산 수준이 이제 아마 4, 5주 정도가 이제 평범한 일단 일반적인 재고 자산 수준 정도로 낮게 형성이 돼 있다면 그 이후에는 지금 한 7, 8주 정도로 약간 높아졌던 재고 자산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은 최근에 수요가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보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지금 아마 일부 외국계 트렌드 폴스나 일부 리서치에 따르면은 3분기 이후에 지금 디램 가격은 한 3에서 8% 정도 빠질 수 있다. 그리고 낸드 같은 경우는 0에서 5% 정도 빠질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돌기 때문에 아마 가격적인 부분들은 조금 빠지는 게 맞겠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업황에 대한 둔화 우려 때문에 일단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고객사 재고는 PC나 서버, 스마트폰 평균 7에서 9주 정도 가져가는 것 같고요. 공급사 재고는 업체별로 4주, 6주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공급사 재고 수준이 굉장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 약간의 변화가 생기면서 굉장히 공급이 좀 제한될 가능성이 높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하반기 조금 어려워진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빠르게 비트 크로스, 그러니까 출하량이 굉장히 낮춘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3분기, 4분기를 지나가면서 점점 공급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회복이 가시적으로 올라온다는 부분들은 결국은 올해 하반기 내년 정도에 결국은 가격들은 다시 한번 상승 국면으로 간다고 볼 수 있겠죠. 더군다나 최근에 지금 주가를 보면 SK하이닉스가 오늘은 주가가 좀 올라서 그렇지 않겠지만 최근에 PBR이 0.89배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0.9배 이하로 빠진 것은 금융위기 이후에 두 번밖에 없어요. 역사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융위기 때 0.6배까지 빠졌지만 이거는 뭐 시스템적인 붕괴이기 때문에 그때는 약간 차치하고요. 금융위기 이후에 전반적으로 0.9배 이하로 빠진 이유가 전체적으로 두 번밖에 없어요. 근데 그때를 보자면 대규모 적자가이거나 아니면 재고가 약 뭐 15주까지 재고가 막 늘어나고 적자폭이 굉장히 커지던 그런 구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0.9배 이하로 빠졌던 때는 재고나 이런 부분 그리고 적자폭이 굉장히 커지는 구간에서 0.9배 이하로 빠졌다. 그런데 지금은 약간의 가이던스가 하향 조정은 되고 있지만 영업이익을 굉장히 잘 내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국면에서 0.9배 이하로 빠졌다. 이거는 조금 저희가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주가 수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당히 그렇게 좋다는 부분에서는 결국 전체적인 부분에서 12개월 포워드 관련된 PB는 0.6배까지 지금 나옵니다. 내년의 그림을 본다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오늘 조금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좀 모아갈 수 있는 충분한 가격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올라간다고 한다면 하이닉스는 한 3만 원 정도까지는 중장기 그림에서는 조금 보유할 수 있는 그림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금 경기 침체를 가능한다 하더라도 영업 적자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는 점에서 PBR 0.9배 언저리에서 매수는 충분히 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PBR 0.9배를 강조를 해주셨어요. 금융위기가 있던 때 이후로는 지금 상황이 처음인데 실적 부분으로 봤을 때 둔화될 여지는 있지만 그 이상의 악화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 너무나 많이 빠졌다라는 데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해 주신 겁니다. 일단 SK하이닉스 13만 원의 목표 주가 설정을 해주셨는데요. 이 가격 라인까지 회복을 하고 그 이후에 AS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상승은 달갑게 느껴지네요. 자, 첫 번째 종목이었고요. 두 번째 종목 가겠습니다. LG U+ 절대적 저평가다. 뭐 저평가 붙은 종목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네. 일단 3, 4월까지는 이 종목 흐름이 굉장히 좋았다가 이후에 조금 상승 탄력이 꺾였는데요. 포인트 첫 번째 먼저 열어봅니다. 2분기 이동전화 매출액이 증가하고 있다. 이동전화라고 하니까 되게 오랜만에 이 키워드를 듣는 것 같아요. 네, 전체적으로 1분기 어닝에 약간 기대감이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SK텔레콤이나 그다음에 뭐 LG U+, KT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는데 LG U+가 통신 3사에서 조금
유일하게 좀 아쉬운 성적을 좀 낸 걸 맞습니다. 그래서 약간 DPS 성장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죠. 배당에 관련된 이슈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이 일부분이 있었는데요. 이에서 신뢰가 높지 않은 부분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좀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2분기부터는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1분기에 약간 아쉬웠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2분기부터 서프라이즈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국면으로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분기 실적 발표를 통해서 올해 연간으로 본다면 높은 이익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1조 원대 이상의 영업이익은 지금 구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 예상 그 영업이익은 1조 300억 정도 되니까요. 상당히 좋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따라서 지금 주가 수준이 상당히 많이 빠져 있습니다. PR이 뭐 지금 5배도 안 되는 가격 수준까지 빠졌기 때문에 지금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을 봤을 때도 상당히 매력적인 가격 구간입니다. 수급적으로 본다면은 SK텔레콤이 외국인 지분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사기가 좀 어렵고요. KT가 최근에 실적단이 상당히 좋아지면서 외국인 지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주가도 상대적으로 견조했고요. 그래서 KT 같은 경우도 역시 탑픽으로 불리긴 했지만 주가가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는 점에서 매력도 측면에서는 KT 이후에 LGU 플러스는 오히려 많이 빠졌다는 점, 이 부분들 때문에 LGU 플러스는 상당히 좋아 보인다는 점이죠. 그래서 지금 통신 3사 중에 SK텔레콤은 수급이 찰 수 있는 부분들 외국인이 사지 않으면 사실은 너무 무거워요. 그래서 좀 힘들고요. KT 같은 경우는 적절하게 외국인들이 사들어오면서 주가가 꽤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 상대적인 매력이 좀 떨어지고요.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1분기에 약간 삐끗했던 부분들이 커버가 되면서 연간 실적으로는 1조 넘는 영업이익단에 지금 주가 수준 관련해서 너무 싸다고 여겨집니다. 시가총액이 5조 7천억 밖에 안 됩니다. 1조 이상 버는 회사가 5조 7천억 정도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주가 상승은 경쟁사 대비 굉장히 절대적으로 낮은 PER과 PBR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외국인 지분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LGU 플러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사놓으시면 천천히 올라가면서 충분히 배당과 그리고 주식과 관련된 수익을 충분히 둘 다 구가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배당과 수익률을 모두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이다 얘기 주셨고요. 통신 3사 중에 왜 LG U+인가도 풀어주셨어요. 일단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지분이 너무 꽉 차 있다는 점이 부담이고 KT는 그러했기 때문에 SKT 대신 좀 선택지를 받아왔던 것이 부담이다. 이제 LG U+의 차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신 겁니다. 자, 가격적 부담이 없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지금 사서 얼마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요? 네, 1차적인 가격은 직전 고점인 16,500원 정도까지 끌고 갈 수 있겠고요. 시장에서 나오는 목표 주가는 한 2만 원 정도까지는 포진되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건 현실적으로 지금 가격에서 뭐 1차적인 현실적인 구간은 16,500원까지 일단 제가 갈 수 있는 자리까지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2,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6,500원 LG U+ 목표 라인까지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잔금 해제 종목들을 쭉 풀어봤고요. 부장님 저희가 3분의 시간이 남았어요. 3분 동안 ASR 게 딱 보여서 이거 좀 체크할게요. SPC 삼립과 삼양식품과 같은 음식료 쪽에서 저희가 일단 시장 대비 수익이 나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들 종목 오늘은 탄력이 좀 떨어지곤 있습니다만 이때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요? 네, 뭐 포켓몬빵 많이 사 먹으시면 SPC3님 좋아지겠죠. 뭐 저도 한 번도 구경도 못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드렸지만 이게 2분기 들면서 월간 100억씩 팔았다. 그러니까 2분기 분기로만 3개월 동안 매출이 300억이나 됐는데요. 왜 저는 빵을 한 번도 못 봤을까요? 그만큼 지금 아직도 이걸 사기 위해서 오픈런이 되고 있다는 건데 뭐 사실 먹어보고는 싶습니다만 뭐 맛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띠부띠부실이 이게 상당히 좀 시장에서 아직도 그렇고 희한하게도 포켓몬이라는 이런 그 캐릭터는 일본 캐릭터이긴 하지만 한 번 이제 흥행이 약간 죽었던 그런 캐릭터예요. 약간 뭐 중간에 한번 그렇게 관심을 못 받았던 캐릭터인데 최근에 마트 한번 가보세요. 이 마트 쪽에 가면 이 포켓몬 관련된 카드 사는 그런 기기들이 쫙 깔려 있는데 아이들이 바글바글해요. 거기 줄 서가지고요. 6, 7살짜리들이 이렇게 줄 서 있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 어린애들이 이렇게 포켓몬 관련된 뭐 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굿즈를 상당히 사기 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 빵도 잘 팔리는 거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원래 SPC 삼림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호빵을 많이 팔면 굉장히 좋아요. 네. 수익률이 호빵 쪽에서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이 포켓몬 빵이 사실은 물량이 별로 없어서 그냥 뭐 품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시장은 별로 안 내놓고 품절, 안 내놓고 품절. 그래서 전반적인 물량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SPC 삼림에 적용되는 어떤 매출단이나 이익단의 그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처음엔 봤는데 생각보다 매출이 300억이나 분기에 찍히면 굉장히 많이 팔리는 거죠. 거기다가 두 번째는 이게 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빠지고 있잖아요. 곡물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빠지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스프레드가 벌어지면서 일단 가격들은 많이 올려놨습니다. 음식료 업종들이. 근데 원자재가
원재가 지금 많이 빠지고 있고 많이 빠진 것은 최근에 고점 대비 반토막 나고 있는 어떤 원자재도 많습니다. 그래서 네. 밀과 이런 곡물들이 빠진다면 결국 하반기 이후에 스프레드가 개선되면서 실적이 올해 하반기 내년까지 굉장히 좋아지죠. 원재료는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레깅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높은 원재료는 2분기에 들어갔고요. 3, 4분기 이후로는 싼 원재료가 들어가니까 레깅 효과가 커지면서 실적단이 좋아질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보유 의견이신 겁니다. SPC 삼립 최고가 기준 수익률 14%, 6월 28일에 말씀 주셨는데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좋은 수익이 났습니다. 하지만 더 올라갈 여력이 있다라는 점 이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도 꼭 참고하셔서 대비책 세우시길 바랄게요. 박근영 부장님과 이 시각 채워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